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합격하게 된 하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많은 수험생 분들께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중국어 실력도 많이 부족했고 한국어로도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많이 부족했고 약간 자신감도 많이 없었어요. 2차 준비할 때 이지원 쌤이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예린 씨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 예린 씨가 합격하면 많은 수험생들의 희망이 될 것 같다라고 한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도 해냈으니 많은 수험생 선생님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보통 1년 올인하면은 합격을 하거나 적어도 합격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초수 때 그러질 못했어요. 실제 합격 컷보다 거의 9점 정도나 낮았었고 그런 저도 재수 만에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제가 초수 때 무엇을 잘못했나를 분석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서 제가 잘못했던 점으로는 첫째로 강의에 너무 의존을 했어요. 강의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전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1년 커리를 쭉 탔었는데 강의나 수업을 듣다가 이미 지쳐버려서 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는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공부를 실제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둘째로 다른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는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공부법을 많이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쌤들이 뭐 원노트가 좋대, 이걸로 단권화를 하면 좋대 해서 저도 아이패드를 부랴부랴 사서 이 책들 내용을 다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평생을 종이책만 봐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걸로 보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그냥 책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책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로 단권화를 하면 보기 좋거든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과목을 단권화를 다시 했어요. 제가 단권화 했던 책들을 보면 문법에서는 한미연쌤 판서노트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두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노복파, 하나 난점서기 한미연쌤이 만드신 문법 특강, 얘네들로 문법은 단권화를 했고 이 단권화를 해놓으면 계속 돌릴 수가 있잖아요. 범위를 정해놓고 그날 그 부분을 외우고 또 백지 쓰기까지 이렇게 한 세트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판서노트,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리고 현대한어 이렇게 4가지로만 단권화를 했고 현대한어는 꼭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수 때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2년차 때부터 현대한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현대한어를 봤는데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현대한어는 무조건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대한어를 아직 보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판서노트, 중국 문학사, 현당대 문학사 이 3권으로 단권화를 했어요. 그냥 줄글로 쭉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됐던 부분에만 형광펜으로 다 칠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그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한마디로 문학은 기출된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교과교육학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들이 교과교육학은 비율도 조금 낮고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적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초수 때 이 교과교육학에 너무 고배를 마셔가지고 얘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문법이나 어학계로는 모든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래서 다들 많이 맞추세요. 근데 교과교육학은 자신이 외우지 않으면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없거든요. 교과교육학은 빈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빈칸에
외우기만 하면 금방 1초도 안 걸려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안 외우면 정말 아예 못 써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해는 저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일단 1대1 스터디를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매일 하루에 한 작품씩 정해가지고 그 문장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석해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찝어보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만의 독해 카드를 만들었어요. 방송 팔 때가 작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문, 백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어 해석, 문법, 고대 문법, 그리고 한글 해석 이렇게까지 한 세트로 해가지고 많이도 말고 그 작품에서 중요한 문장들 한 4-5개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딱 뽑아가지고 얘네들로 독해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한눈에 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점점 문제가 조금씩 쉬워지고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보다 기본을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론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어려운 걸로 계속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본을 먼저 다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나올 만한 거를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그 외의 것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지쳐서 끝까지 못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학을 말씀드리면 저도 초수 때 교육학 1년 커리를 탔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론 수업이랑 마지막 모의고사 정도만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교과 교육학은 암기이기 때문에 저도 원페이지 교육학을 활용을 했는데 얘를 무한 반복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전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이 많은 강의 언제 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신한테 필요한 거 들으세요. 그게 가장 맞고 남들이 다 하고 좋다는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때 저는 정말 많이 울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나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다들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고 분명 나랑 같이 1차를 합격하고 온 사람들인데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는 성적도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성적 내용 생각하랴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미연쌤이 끝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주셨어요. 안 돼도 될 때까지 보충, 또 보충. 수업이 끝나도 계속 보충하고 보충하고 전날까지도 보충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도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부터 2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합격과 상관없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전 연수를 꼭 그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웃으시는 합격자분들 아실 텐데 저는 이번에 발령 나면서 학교 3곳을 순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 더 운전 연수를 다녀야 되는데 합격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고 운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12월 달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운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